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는 분께서 이 골프 엘보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좀 동영상이나 아니면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번 동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골프 엘보하고 테니스 엘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팔은 이렇게 움직임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먼저 어깨 그리고 우리 팔꿈치, 손목이 움직여야겠죠. 그러려면 이 구성되고 있는 뼈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움직여줘야지 뼈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움직이려고 하면 또 신경이 정기적인 신호를 줘야 되고 또 신경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혈액들이 또 공급이 되고 또 근육의 피로물질이라든가 노폐물들이 쌓였을 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순환시키는 림프액이라든가 체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 속에서 근육이 움직이려면 뼈하고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가 있겠죠. 그런 자리가 바로 건이라고, 그런 조직이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몸에 염증이나 통증이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건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뼈하고 뼈를 잡아주는 인대 쪽의 문제가 많고, 근육의 문제는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왜? 근육은 탄력과 회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건과 인대는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 생각으로는 그 조직의 문제도 있지만 그 부드러움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즉, 근육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근육이 너무나도 과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하게 움직임이 커져버린다거나 하면은 그 뼈와 근육이 잡고 있는 그 건까지도 부하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하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도 말 그대로 손목, 팔꿈치 부분의 내측과 외측. 자, 상완골두에 있는 내측을 내측상가라고 외측에 있는 내측상가라고 하는데 골두 끝부분 쪽에 이쪽에 붙어 있는 이쪽에 있는 건 자리에 염증이 생긴 것을 내측에 있는 것을 안쪽에 있는 것을 골프 엘보, 바깥쪽에 있는 걸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측 골프 엘보가 아프다라는 것은 내측에 연결된 근육들이 대부분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는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자, 요축 수근굴근, 장장근, 척축 수근길근이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 가운데 손가락 쪽, 그 다음에 엄지 쪽. 이게 이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그리고 또 이 상가에 또 붙어 있는 것이 위쪽 있죠? 위쪽에 자, 팔을 잠시 올려보겠습니다. 뒤쪽을 이렇게 하면 뒤쪽에 우리 세 갈래가 보이죠? 바깥쪽, 안쪽, 가운데. 자, 이 가운데 쪽이 이쪽에 내측 상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팔을 많이 써서 손가락을 많이 써서 근육이 단축돼서 여기 염증도 생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갈래근도 어떤 기능적인 문제나 아니면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잡아당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요인도 큽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이 상완골 내에서 있는 이 삼두 세갈래근이 내측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세갈래근 내측에 있는 것이 이 견갑골 내측이요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방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런 라운드 숄더 있죠. 라운드 숄더로 이렇게 앞에가 있을 때는 어떻겠어요? 이 견갑골이 이쪽을 잡아당기겠죠. 쭉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안정화가 안 되고 제 위치에 있지 않아도 뒤에 세갈래근을 잡아당겨서 이 밑에 있는 내측 상가까지도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측 상가, 즉 골프 엘보. 골프 엘보의 문제는 위로는 견갑골 위쪽에 붙어 있는 뒤쪽에 세갈래근 내측 근육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자, 굵은들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세 개의 근육들이 단축돼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다 지배하는 목 경추 쪽에 있는 신경의 문제 4번부터 7번까지에 있는 그 종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이란 신경들이 사각근을 타고 이 소흉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쇄골 밑으로 해서 소흉근을 타고 자, 손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 내려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 엘보가 말썽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보를 다스리려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자, 마사지 부분에 대해서, 연부 조직 마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대 부분이나 근 부분은 민감합니다.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 근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죠. 그런데 가뜩이나 여기 내측에 골프 엘보가 아픈데 그 부위를 마사지한다고 계속 누르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픈 부위는 마사지하지 않고 그 있는 근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이 근육들을 마사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근에 있는 염증을 달랠 수 있게끔 소염 진통제라든가 아니면 소염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자, 우리 팔꿈치 주관절 밑에 쪽에 있는 근육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측 상가 손 엄지로 옆에 쪽 맨 손 중심선, 이 중심선의 옆에 쪽을부터 해서 싹, 자, 요추 수근굴근이죠. 여기를 그대로 압력을 둔 상태에서 그대로 손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손가락이 그렇죠. 풀고, 자, 그 다음에 정전근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근육들을 그대로 자세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자세 이완을 시키자 능동적으로 근막을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움직임을 통해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능동적 근막, 그대로 놓고 미는 것보다 내가 움직임을 통해서 그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죠. 이걸 ART라고도 합니다. 자, 그대로 압은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여줍니다. 자, 요추, 수근, 굴근. 자, 첫 번째는 자, 내측 상가에서부터 엄지 쪽으로 그대로 타고 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측 상가에서 자, 중지 쪽으로 그대로 그 압으로 너무 세게 안 눌러도 됩니다. 우리 근육은 어떤 정기적인 신호만 줘도 아주 효과가 크게 납니다. 자, 그리고 내측 상가에서부터 새끼손가락 있는 쪽으로 잡고 그대로 또 자세 유연해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5회 정도 3개를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세갈래근 내측이라 했죠. 세갈래근 내측도 내가 이렇게 밑에 식으로 해준가 아니면 뒤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주든가 쭉 잡아서 해주든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 눌려줍니다.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움직임을 통해서 같이 해주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이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자 폼롤러 있죠. 폼롤러를 이쪽에 대고 그대로 밀어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샤워하거나 목욕탕 할 때 목욕을 하실 때 욕조에 보면 이 옆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 쪽에 보면 부드럽게 돼 있는 부위에 그대로 얹어놓고 가볍게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움직임만 주는 겁니다. 하나 둘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셋
네. 자, 그리고 우리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네? 예를 들어서, 자, 가슴 쭉 늘려주고, 자, 등 쪽, 견갑골 풀어주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세갈래근 스트레칭입니다. 그 다음은 그대로 위로 쭉 하나, 둘, 셋. 이때 이 팔꿈치는 되도록이면 안으로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쭉 올려주고 이 뒷팔꿈치는 뒤로 쭉 빼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자, 그리고 손. 자, 손에 수근굴근하고 심근들을 풀어줄 수 있게끔 그대로 서로 가볍게 끈만 잡고 팔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오케이.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회전근개까지도 다 풀 수가 있죠. 자, 다시 반대로 돌려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손을 딱 고정을 합니다. 손을 힘있게. 기부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깁스가 되면 어때요? 이렇게는 움직일 수 없죠? 근데 이렇게는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즉,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정한 상태에서 자, 그대로 돌려서 안으로. 자, 그대로 돌려서 나를 바라보고 안으로. 큰 동작보다도 작게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작게 빠르게 움직여서 정확한 그 지점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순환이 잘 되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 동쪽 스트레칭은 정적 스트레칭처럼 어떤 부하보다도 그냥 움직임을 통해서 그 부위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빠르게. 그렇죠. 이제 바깥쪽으로 돌리면 우리 테니스 엘보 바깥쪽이 자극을 받겠죠. 그대로 돌려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경다발이 이렇게 타고 사각근을 타고 경추 4번에서부터 7번까지 있는 그 신경이 사각근,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을 타고 쇄골 밑으로 해서 소흉근 밑으로 타고 밑으로 타서 쭉 내려온다 그랬죠. 그 신경을 이제 자극을 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팔은 쭉 위로 올립니다. 자, 만져보겠습니다. 자, 쭉 올려서 손을 뒤로 쭉 올려진 상태.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최대한 바깥쪽으로 밉니다. 쭉 밉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자, 이때 손가락을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이 파랗게. 그렇죠. 쭉 밀어서 그렇죠.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자, 제대로 미시면 이 밑에가 찌릿찌릿하게 아주 시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동작들만 여러분들 잘만 해주시면 굉장히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어떤 관리하는 데 도움을 크게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